오늘은 개별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음, 제가 옛날에 그렸던 추세선들 다 어디 갔나요?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네. 와.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추세선, 예전에 열심히 그려놨던 추세선들이 어쩌다 보니까 다 지워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예전에 그 정확도만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양은 비슷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렸던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반복해서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려봤는데 이 정도가 됩니다. 3월 달에 폭락 이후 3월 달에 코로나 폭락을 이후 폭락할 때 한번 보세요.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62,800원을 찍고 쌍봉을 그리고 내려오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다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차트상에는 이미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폭이 좀 굉장히 컸죠. 컸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출렁일 정도로 한번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저점이 추세를 만들기 시작해요. 추세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린 이 아래쪽에 있는 선, 요 선은 여기랑을 이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선을 연장을 해봤더니 닿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쪽에도 가운데에서도 한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여기 근처에서 튕겨 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앞에도 3월달 아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일 때에도 거의 이 근처에서 지금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62,800원 고점 떨어지게 하락하기 바로 직전에 고점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근처 지금 여기에서는 61,300원을 계속 튕기고 있거든요. 61,300원, 61,500원, 62,800원 아래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봤습니다. 보시면 저항을 봤죠? 위에서는 저항을 받고 아래에서는 요 지지선이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삼각형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각형을 꼭지점을 보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각형의 꼭지점이 나오기 전에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면 이 삼각형의 수평한 부분을 뚫고 간다. 만약에 역삼각형의 꼴이 된다. 요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삼각형의 수평한 부분을 뚫고 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꼭지점을 보면 안 좋아요. 그러면 기존 추세를 유지 못해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 보시죠. 이렇게 11월 13일 11월 13일, 11월 16일 이틀 동안 큰 힘으로 빵 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력한 저항선을 뚫으려고 할 때는 큰 거리량과 함께 강한 힘으로 뚫어주는 게 좋다. 뚫은 뒤에도 다시 잠깐 뚫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뚫은 뒤에도 계속해서 힘을 내줘야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얘는 아주 강한 힘으로 추세선을 뚫은 뒤로 추세선까지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받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요 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코스피가 좀 주춤할 때는 삼성전자가 땡겨주고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잘 갑니다. 잘 가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죠. 삼성전자 뭐 호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호재가 있나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 인텔 위탁 생산 가능성의 강세. (1월 11일) 오늘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뉴스가 이렇게 많군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겹호재,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3대 통신사가 제외됐다. 반대급부로 삼성전자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7나노 공정의 난항을 겪은 인텔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아웃소싱할 방안을 협의 중이다. 뉴스로 보면 그렇게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만큼의 과연 호재일까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를 합쳐서 25%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저는 20%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장상건매님이 바로 잡아주셨던가?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상승이 계속될 것이냐?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얘가 계속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요, 예전에 샀다 팔았다 하셨던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죠. 제가 그 중간에 괜히 겁을 주는 바람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정리를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팔았던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올라갈 확률은 떨어지듯이. 네, 맞습니다, 짱비님. 그래서 잘 가는구나, 저거는 내 거가 아니었다라고 편안하게, 지금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참 이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겁낼 거 없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그래서 진정시키려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하락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등에 이어져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이 크고 무거운 종목은 급락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겁내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고, 언제 얘를 팔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삼성전자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삼성전자를 보기보다는 코스피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코스피 시장이 삼성전자가 부진할 때는 코스피 시장이 땡길 거고요, 코스피 시장이 부진할 때는 삼성전자가 밀어줄 수 있습니다. 둘이 보완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릴 때에는 적어도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완관계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을 놓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어떤 모양이죠? 상방 추세선이란 추세선은 다 깨고 있죠. 다 깨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각도가 급해졌기 때문에 이런 완만한 각도로 올라가다, 이것도 완만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이것도 급격한 각도인데, 그것마저도 더 아주 급격하게 각도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열된 양상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들기는 하나, 이게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하락 신호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노후 대비 장기저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나의 든든한 재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단타로 들어가셨더라도 이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 삼성전자를 어떤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가지고 계시는데, 뭐 내가 조금 뭐 떨어지면 어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일을 잘하고요. 네, 마케팅을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머리 좋고 능력 좋은 수재들은 다 삼성전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락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어떨 때 제가 코스피가 이제는 한계까지 왔습니다. 혹은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진짜로 겨울 막바지, 가을, 늦가을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같이 좀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도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즐기겠어요? 언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8%, 5% 연달아, 물론 상한가 찍기는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찍지 않고 있지만, 또 모르죠. 또 이 상승장의 막판 스포트로 상한가로 찍어줄지, LG전자도 찍었으니까 모르지만, 여하튼 즐기시라.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즐기시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랑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승장의 흐름에 아직까지 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차는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아쉬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삼성전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얘가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 잘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종목들 상승폭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삼성전자였습니다.